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상현 법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분 모시고 설명하는 일정인지는 몰랐어요. 원래 저희 사무실에 이제 몇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가볍게 제 사무실에서 오시면 혹시 설명드려서 필요하면 제 사무실에 있는 카메라로 좀 찍어서 못 오신 분들한테도 좀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부산에 뭐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오는 길에 그냥 올라오지 마시고 그러면 중간에 제가 내리겠다 그래서 오늘 들렸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복장으로 왔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부산에 갔던 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재개발 사업 용역비 비리를 알리는 카페를 좀 하고 운영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 본 조합원들이 전국적으로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그 문제점 자기 조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끼리 그동안에 몇 차례 전화 와서 물어보고 조합 임원 해임하고 바꾸겠다 했는데, 부산의 범일 3구역인데요. 그래서 자기들 능력으로 어찌됐든 해임을 하고 이제 선임까지는 성공을 했대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제 막 거기는 착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비리율 64%로 착공을 했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좀 도와달라 해서 제가 급히 내려갔고요. 바뀐 지는 벌써 한 6개월 지났는데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해보고 싶었던 모양이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만나서 좀 설명하고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산 쪽에는 다행히 전국에서 유일하게요. 그나마 부산 쪽에는 제 얘기를 듣고 실천하는 조합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나중에는 모임을 좀 같이, 어제는 그 약속이 있다 해서 그 중에 한 조합장 만나서 이제 저녁에 같이 식사도 하면서 다음에 이 모임에 끼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갔던 사람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까 우리 조합원님 아시던데 양산 복지 아파트라고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장은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지적하는 이런 못된 용역비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조합장이 하나 계세요. 근데 다른 데는 이제 이미 저질러진 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문제고, 양산 복지는 애당초 사업 계획서에는 있었어요. 근데 해임하려고 하니까 제가 설명회를 한 번 했더니 조합원들이 알아듣고 너무 똘똘 뭉쳐서 해임을 하려고 하니까 워낙에 해임세가 강해서 판이 뒤집힐 것 같으니까 조합장이 해임하기 하루 전날인가 그냥 창피하니까 내가 사임하고 다시 선의의 경쟁에서 임원 선택을 받아보자 그래서 해임 취소하고 사표 받고 다시 했는데 압도적으로 이쪽이 당선돼서 그동안에 잘못 편성돼 있던 그 사업비를 싹 정리하고 허위 계약을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시골 조합들은 허위 용역비가 있게 되면 사업 수지가 너무 안 맞아서 잘 못 갑니다. 근데 우리 대전 지역도 다른데 아까 선화 재정비 촉진구역이 엊그저께 또 입주인데 거기가 사업비가 엉망입니다. 근데 100으로 입주를 관리처분은 100으로 끝났으나 입주 시에 뭐 51%로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안이 말 그대로 반토막 난 거죠. 심지어는 서울에도 안암 2구역이라는 데는 100으로 시작해서 입주 시에 22.53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평가액이 좀 커서 10억 평가 받았다가 2억 2천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왔을 때 제가 이거 부결하면 된단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이익한데 찬성해서 그 돈을 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부결이 되면 어차피 그 돈 안 내거든요. 여러분들 분양계약서를 다 받았잖아요. 돈을 추가로 내라는데 뭐가 걱정스러워서 그걸 의결합니까? 근데 선화재정비 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참으로 다행인 게 이제 조합원들이 얼마나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처분에서 비리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조합장이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효과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멍청한 시공사가 합의서 썼으니까 입주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입주 못 시킨다고 키를 안 주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멍청한 상대를 만나면 해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입주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비례율이 떨어질 예정이라면서요. 예정인 것은 떨어뜨릴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합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이 떨어뜨리는데 찬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미 들어왔으니까 실제로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 써도. 왜냐하면 여러분은 설사 조합이 돈이 부족해서 더 내라 하더라도 조합이 돈이 부족한 것이지 여러분이 돈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가로 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관리처분을 변경시켜주면 여러분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시되, 그러면 예전에 수립한 관리처분 갖고 제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립한 관리처분도 과연 적정했느냐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조합에 우리 혹시 조합장님 아까 뭐 오신다고 하던데 계시면 앞으로 나와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셨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자꾸 조합과 조합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합과 조합원은 완전히 법률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합이 어떤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하기 전에 여러분이 총회에서 결정했겠죠, 의견을. 근데 그 예를 들어 시공사하고 계약을 했다 칩시다. 시공사의 계약에 무효소송을 여러분이 하면 법원은 기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각하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여러분은 당사자가 아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있으니까 소송을 하더라도 조합하고 시공사가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지 그 총회 결의가 무효냐 이거는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당사자예요. 여러분이 총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계약 자체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해는 잘 안 가시겠죠. 법률은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현재 여러분한테는 채무가 없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미 분양계약서에 있는 돈은 다 내셨잖아요. 추가로는 채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합이 짠하니까 내가 내줄게 라고 하면 그때 채무 생기면 됩니다. 새로 생기는 겁니다. 채무가. 그리고 선화재정비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면 이따가 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재산은 지금 그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서 아직 대지권 등기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현재 제기되어 있는 거. 분양권만 갖고 있고 건물은 갖고 있으나 이게 건물을 설사 했더라도 대지권이 안 붙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현재 누가 여러분한테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 처분을 하지 못합니다. 경매를 집행을 못해요. 왜냐하면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 그러니까 건물의 처분에 땅이 따라가야 되는데 땅이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 강제 집행이 안 돼요. 무효가 됩니다. 설사 법원이 실수로, 법원도 다 다르니까요. 실수로 경매를 허용을 했다 그러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못해요. 그런데도 상당수 조합원들이 입주 시에 추가 분담금 내라 그러면 착실하게 잘 냅니다. 그리고 안 내면 집이 누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갖다 강제 집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가볍게 제가 시작하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제가 관리처분 총회를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최종적인 것을 이거는 2024년 정기총회네요. 관리처분이 2023년에 관리처분했나요? 네. 이때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관리처분은 이때 한 게 맞죠? 2023년도 이걸로 분양받으셨죠? 분양계약서 이걸로 썼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요거에 중심으로 설명드리되 혹시나 이 중에는 여기 사업비는 있는데 계약서를 제가 좀 보여주십시오. 계약서를 출력해 주셨는데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 거는 요거 보다가 계약서 좀 찾아서 같이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관리처분 계획을 먼저 설명드리냐면 도시정비법 79조 1항이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조합장의 계약에 의해서 처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장이 선화재정비처럼 조합장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시공사에게 합의서를 써준다든지 계약서를 써줘서 처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관리처분 총 계획에서 수립을 해서 이거를 인가 받았을 때 이걸로만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의서 같은 걸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거에 의해서 실제로 이 처분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이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분양계약서와 조합원의 분양계약서는 분양대금이 다를 뿐이지 계약서의 실제 내용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거꾸로 여러분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종전재산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것을 관리처분의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81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산을 있을 때 지금 분양권 받은 것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종전재산에 이제 등기는 갖고 있으나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합에 이미 출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일반 분양자나 피분양자 입장은 똑같습니다. 일반 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자꾸 표현하기를 입주 예정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게 이제 분양받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입주를 했지만 이제 입주자들이죠. 전부 다 피분양을 받아서 입주한 사람들입니다. 분양 가격만 다르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미 분양계약을 수립한 이후에는 여러분의 끼리의 부담이 되는 공사들, 예를 들어 마감재를 우리 조합원 것만 따로 변경하자 그러면 총회에서 의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추가로 공사를 하면서 공동 부분까지 하자, 여기다 아까 뭐 특화인가를 뭘 했는데 계약서를 못 찾았다고 하시던데, 특화를 하는, 만약에 조경을 특화했다라고 하면 그 효과는 일반 분양자한테까지 미칩니까? 여러분만 그걸 혜택을 봅니까? 그래서 착공한 이후에는 공동 부가는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손을 댔다면 자칫 잘못하면 업무상 배임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옛날에 집을 갖고 있던 걸 팔았습니다. 한 3년 후에 그 집주인 새로 산 사람이 우리 수도관 터졌는데 그러면 가서 고쳐주시겠습니까? 내가 팔아먹었으니까 그 알아서 당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똑같이 분양을 받았는데 우리 것만 고치는 거는 여러분 비용 부담을 했는데 저쪽 사람들 거를 굳이 공사를 좋게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돈 더 낸답니까 혹시? 같이 손을 대야 돼. 공동하려면 우리만 회의에 결정할 일이 아니라 저쪽도 같이 결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우리끼리 부담으로 저 사람들 좀 잘해주자, 자재 좀 고급으로 바꿔주자, 아니면 조경을 나무를 다시 바꿔주자,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자고 설명을 했더라면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 무조건 공사비 올린다 하면 찍었겠지만, 모르니까 찍었겠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어차피 이 다음에 저 사람들 같이 살 사람이니까 우리는 돈도 많으니 저 사람들까지 좀 같이 하자, 이웃 사촌 같이 쓸 거니까 나무도 다시 심고 조경 특화 좋은 걸로 심고 뭐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 무슨 얘기 지금 내가 내 걱정하기도 바쁜데 왜 내가 저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 걱정할까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만약에 여러분이요 여기에 어떤 유치원이 있었다 칩시다. 요거를 수익금을 좀 늘리려고 야 이거 아파트로 변경해갖고 다른 걸로 짓자, 아니면 상가로 지어갖고 팔아먹자 하면 일반 분양자들 가만히 있을까? 들고 일어날까? 왜 나 지금 애 유치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우리 유치원 없애버려? 나 분양받을 때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들어왔는데 왜 없앴어요? 라고 난리 치겠죠. 등기만 좀 늦어져도 해달라고 할 텐데, 그죠? 대신에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공사를 변경할 때도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은 승낙을 안 받고 공사를 먼저 해버렸어요. 돈 달라면 주시겠어요? 아니 뜯어가세요. 원래 옛날 거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승낙이 먼저 없이 공사했다면 뜯어내야 될 일이지 여러분이 추가로 돈 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뜯어내라면 뜯어낼까 못 뜯어낼까? 못 뜯어내요. 왜요? 자재값도 아깝지만 공사 기간을 못 맞춰요. 만약에 여러분 승낙 없이 무슨 공사를 했다면, 근데 조합으로만 오면 다른 조합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안 들어갔어요. 무조건 공사해놓고 입주 마지막 무렵에 공사비를 막 올립니다. 일반 분양이 끝난 뒤에는 공동부가는 절대 손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대로
그 사람들 거를 우리가 우리 비용 부담을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공사비를 올렸다는 얘기는 우리 부담으로 여러분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우리의 신의칙에 위반해서 저쪽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안기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형법상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충분한 설명을 안 했다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리를 지금이라도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공사가 미리 했다 그러면 그것도 따져보시면 되고 언제 했는지 나중에 총에 물었다가 헛겁니다. 미리 물어야 됩니다. 물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사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이런 거 다 빼고요. 건축시설 공사비 뺄게요. 인입시설 공사비 18억 5,500 돼 있던데 여러분 뭐를 인입했습니까? 혹시 아세요? 인입공사는 이렇게 해놓으면 모른다면 여러분은 신기가 있어서 이걸 의결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인입은 근데 뭔 얘기인지는 알려드릴게요. 단지 내 인입은 시공사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걸 인입이라고 해요. 끌고 들어오는 걸 인입이라고 합니다. 끓인 자에 드립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외딴집 같은데 저 멀리 있거나 농막을 하나 지어놨는데 전봇대가 없어요. 전봇대 저 멀어요. 그러면 한전에다가 우리 전기 좀 주면 안 돼요. 당신 한 사람 보고는 우리 전봇대가 지금 5개나 박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전봇대 값을 낼게요. 그러면 해줍니다. 그죠? 대신에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사를 변경할 때도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승낙을 하면 공사를 먼저 해버렸어요. 돈 달라면 주시겠어요? 아니 뜯어가세요. 원래 옛날 거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승낙이 먼저 없이 공사했다면 뜯어내야 될 일이지 여러분이 추가로 돈 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뜯어내라면 뜯어낼까 못 뜯어낼까? 못 뜯어내요. 왜요? 자재값도 아깝지만 공사 기간을 못 맞춰요. 아니 여러분 승낙 없이 무슨 공사를 했다고. 근데 조합으로만 오면 다른 조합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안 들어갔어요. 무조건 공사해놓고 입주 마지막 무렵에 공사비를 막 올립니다. 일반 분양이 끝난 뒤에는 공동구간은 절대 손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대로 그 사람들 거로 우리가 우리 비용 부담을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공사비를 올렸다는 얘기는 우리 부담으로 여러분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우리의 신의칙에 위반해서 저쪽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안기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형법상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충분한 설명을 안 했다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리를 지금이라도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회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공사가 미리 했다 그러면 그것도 따져보시면 되고 언제 했는지 나중에 총에 물었다가 헛겁니다. 미리 물어야 됩니다. 물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조사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이런 다 빼고요. 건축시설 공사비 뺄게요. 인입시설 공사비 18억 5,500 돼 있던데 여러분 뭐를 인입했습니까? 혹시 아세요? 인입공사는 이렇게 해놓으면 모른다고. 여러분은 신기가 있어서 이걸 의결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인입은 근데 뭔 얘기인지는 알려드릴게요. 단지 내 인입은 시공사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걸 인입이라고 해요. 끌고 들어오는 걸 인입이라고 합니다. 끓인 자에 드립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외딴집 같은데 저 멀리 있거나 농막을 하나 지어놨는데 전봇대가 없어요. 전봇대 좀 멀어요. 그러면 한전에다가 우리 전기 좀 주면 안 되면 당신 한 사람 보고는 우리 전봇대가 지금 5개나 박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전봇대 값을 낼게요. 그러면 해줍니다. 그죠? 그럴 때 인입공사비가 들어요. 전기 인입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수가 많고 그러면 그 수용자들에게 전기를 팔아먹을 목적으로 그냥 해줍니다. 여러분이 원래 사실 때 전기 같은 거 안 쓰고 사셨어요? 원래 들어오던 자리죠. 인입공사비가 대도시에서는 발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입이라고 적어놔서 뭘 인입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 하수도 용량이 늘어났다, 상수도 용량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량이 늘어나는 거 뭐 그런 부분은 따로 있어요. 저쪽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인입인지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뭘 인입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 하수도 용량이 늘어났다, 상수도 용량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량이 늘어난 거, 뭐, 그런 부분은 따로 있어요. 저쪽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인입인지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공사비 62억 5,334만 3천 원 돼 있는데 2023년도에 관리처분 변경하면서 55억 1,6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구라입니다. 왜 구라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 시행 잊어버리셨겠지만 정비기반시설은 도로하고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했을 때가 2019년 1월 19일 날 수립을 했고, 이때 여러분이 총회책자를 보시면 여러분은 그냥 이 당시에 총회책자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몇 페이지냐 하면, 이게 몇 페이지인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찾아보십시오. 별지 제16호서식, 이거는 대전시 도시및 주광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정비기반시설조서 여기 공사비라고 되어 있죠. 새로 설치한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34억 923만 원 되어 있죠. 34억 923만 원. 공사비 원가 계산서라고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여러분이 돈 주고 몇 개 갖고 뽑은 금액입니다. 이게 그냥 임의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라. 그런데 이때 여기다가 자금 계획 봅시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얼마라고 써놨는지.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얼마나 써놨어요? 6253 342 610 돼 있죠. 62억. 내역서에는 개별 내역에는 30 아까 얼마? 4억? 4억인데 여기다가는 62억이라고 써놨죠. 자, 우리는 사문서는 작성 명의를 위조하는 것을 문서 위조라고 합니다. 사문서 위조라는 말에는 작성 명의자를 위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허위 사문서 작성 이런 죄는 없습니다. 근데 공문서는 공적인 신용력이 부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말은 들어봤죠. 시장군수가 거짓말로 문서를 쓰면 그 사람은 시장군수 아닌 놈이 시장군수라고 하면 처벌을 하지만 내용을 거짓말해도 그들은 처벌합니다.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계획서가 조합이 작성하고 정비업체가 작성했을 때는, 조합장명이 작성했을 때는 사문서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대전 무슨 구청이에요? 대전 서구청? 서구청에 딱 접수되는 순간 공문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진정해야 됩니다. 내용을 거짓말했죠. 뒤에 계산서는 34억짜리라고 해놓고 내역서를 앞에다는 기반시설 공사비가 62억이라고 해놨죠. 근데 이 양식은 관리처분총회 때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이 지금 그 뒤로 관리처분 때도 이 양식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내역서는 34억짜리를 붙여놓고 위에는 62억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공무원이 잘못이죠. 공무원이 알고 해줬다면 공무원도 허위공문서 작성의 정범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공무원이 실수로 해줬다. 단지 작성하는 놈은 나도 몰랐습니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가 작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이 알고 했다면 공무원도 공범이요, 모르고 했다면 공무원은 간접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이 작성했던 이 계약서, 정비기반시설 공사계약서 얼마짜리입니까? 정비기반시설 공사 얼마였어요? 2020년 8월 19일 날 54억 8,460만 원. 자, 공사비 내역서 다르고 구청에다가 총액 신고하기는 62억이라고 해놓고, 그거는 2023년까지도 2020이라고, 이거 62억이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54억으로 계약을 했죠. 세 개가 단 하나라도 맞나요? 얼마 주시려고? 얼마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줄 때는 정당하게 주려면. 자, 우리가 왜
사업시 여러분이 인가를 보통 총회하면 구청이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총회는 안 받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돼요. 총회는 안 받는데 인가하는 게 뭐예요? 조합 설립 인가 받죠? 예? 조합 설립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사업시 인가 받죠?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받죠? 준공도 인가 받죠? 준공 검사해야 돼. 이정고시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사업 다 끝내고 이정고시 안 받아요. 이정고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사업 언제 조합 설립했고 언제 사업시 인가 받았고 언제 관리처분 했고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 하고 쫙 만들어서 갖다 주면 구보에다가 싹 올리면 끝나요. 구청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신고한 대로 그냥 구보에다 게시하면 끝나요. 행정법상 확인 행위 뭐 이런 건데 할 일이 없어요. 인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관여할 게 없어요. 지들이. 근데 이 인가를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돈에 관계되기 때문에 인가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이 조합설립 동의서에다가 계략적인 사업비를 정해서 해요. 근데 그 대신에 인가를 하는데 인가서에 사업비를 쓰진 않아요. 그냥 계략적으로 인가해줬다 조합설립 동의해줘요. 근데 이때부터는 사업시행 인가서 양식, 관리처분 인가서 양식에 총 사업비가 나와요. 개별 사업비의 합이 총 사업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개별 사업비는 정비기반시설이 얼마예요? 34억인데 62억이라고 계산해서 62억짜리가 인가를 해준 거죠. 허위로. 아까 공무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내역도 34억짜리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계약을 하려고 하면 34억보다 높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가 계산이라는 걸 왜 하냐면 그걸 공사비 원가 계산서라고 해요. 공무원들이 입찰을 하려고 하면 5천만 원 이상이면 여러분처럼 똑같이 공무원도 다 입찰을 해야 돼요. 5천만 원 이하만 수익이야기해요. 그 대신에 2천에서 5천 사이까지는 복수 견적이 있어야 돼요. 수익이야기 하더라도. 그런데 5천만 원 이상짜리 입찰을 하려고 하면 저렇게 원가 계산해요. 공사비 원가 계산서. 원가 계산서를 붙이면 그 금액을 여러분이 예정가격 이런 말 들어봤죠? 입찰할 때. 예가 줄여서. 공무원이 뭐 예가를 유출했네만 하잖아요. 부정한 게 옛날에 그런 뉴스들 들은 기억나죠? 입찰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면 저 예정 가격보다 높으면 입찰 시스템 프로그램 자체가 입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34보다는 높이는 입찰로 정상적으로 입찰 처리했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프로그램이 안 먹어요. 그래서 대개 국가가 만약 이걸 계약을 했다면 34억을 예정 가격으로 놓고 하면 낙찰가율이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고 합니다. 최저가가 우리가 말하는 제일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가운데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 가장 높이 쓴 놈 빼버리고 가장 낮게 쓴 놈 빼버리고 나머지를 플러스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개 업체다 그러면 1등으로 높이 쓴 놈 빼고 제일 낮게 쓴 놈 빼버리고 18개 업체를 플러스했다가 나누기 18하면 평균 가격이 나와요. 거기에 가장 근접하게 쓴 놈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최저가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법상으로 보면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최저가가 아니라 최적 가격입니다. 가운데 적정한 가격, 최저가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튼 뭐 국가계약법에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54억에 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조합에만 오면 이런 짓거리를 해요. 여러분이 저거 못 고치면 서울에는 증산 5구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원가 계산서가 38억 뭐 얼마 됩니다. 끝머리가 뭐 460억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원래 원가 계산하다 보면 전문 업체에서 하면. 그런데 인가 받기는 12억 올려갖고 50억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이랑 비슷하죠? 그러면 계약은 얼마 했느냐? 143억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도 떠들고 중앙일보에 가서도 인터뷰하고 했더니 비싸다고 생각해 87억 이렇게 더 줄였습니다. 줄여봐도 2배가 넘죠. 그거 하나로 아주 팔자를 피려고 어떤 놈이 해놨는데 여러분도 어찌됐든 그런데 계속해서 내역은 개별 내역은 저게 붙어 있고 계약서 따로 인가된 금액 따로 신청한 내역 따로 다 3개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총회 책자를 또 봤더니
갑자기 62억으로 쭉 내려다가 저는 아까서 봤어요. 정비기관시설 공사비 55억 1,650만 원 이제 줄여놨죠. 2024년도에는 그죠? 갑자기 총사업비 그죠? 아까 저 이제 계약서대로 갑자기 62억으로 계속 불화를 치더니 갑자기 2024년도 되니까 55억으로 줄여놔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나마라도 줄였나 보다 했더니 이 조합이 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은 좀 심각하겠는데 나는 남의 조합이라 그런지 재밌습니다. 자, 자, 54억 요거에서 54억 8,400인데 아까 또 50 얼마로 했다고요? 그것도 안 맞아요. 그것도 안 맞아서 난 모르겠는데 근데 더 골 때리는 거는 잠깐만요. 내가 아까 계약서를 찾아놨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내가 같이 놔둔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가버렸네. 뭐지? 어디 갔지? 가만히 있어라. 뭐야 이거 가만히 있어요. 이게 90몇 억으로 늘었던데 가만히 있어라. 어디 갔지? 아까 골로 혹시 세게 갔나요? 아니, 예? 혹시 있어요? 기반시설 공사 계약? 아니요, 기반시설. 아까 내가 다시 내가 빼놨는데 어디 갔지? 깜짝 놀랐는데. 예? 기반시설 있어요? 요거 지금 요게 지금 요거에서 요거로 가는. 오케이. 예, 여기 있네. 도kum사 변경계약서 2차. 자. 2024년도에 55억으로 이것도 안 맞아요. 근데 아까 54억 8,460인데 여기 55억 1,600은 또 뭔지 모르겠어. 2024년도 거 있어. 이게 23년, 24년 마지막 종이 거. 기반시설은 55억 1,650. 비싸긴 한데 54억이란 말입니다. 54억 8,400인데 55억 1,600으로 했는데 2024년도 이게 총인데 2024년도에 계약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서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도급공사 변경계약. 갑자기 54억 8,460에서 얼마로? 96억 3,600. 근데 아직 구청에는 32억짜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024년도에 이게 그런데 지금 2024년이면 공사가 다 끝나가요. 끝나간다고. 올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의 더블 올라갔죠. 저기 하다면 이따 한꺼번에 하십시오. 한꺼번에. 중간에 지금 끊어지니까요. 할 얘기가 많아서요. 그래서 끝나고 한꺼번에 하십시오. 메모해놨다가. 그래서 요 부분은 아까 제가 2016년도에 서대문구청에 문석진 구청에 있던 시절에 가재울 사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개판인 서울에 서대문구에 거기 할 때 거기는 무슨 일이 있었냐? 기반시설 공사가 55억 9,795만 원인가 이런 식이었어요. 1차 관리처분 때는 55억 그걸 붙여놓고 공사변경계약서 붙여놓고 실제로 그렇게 인가를 받았어요. 중간에 1년 지나고 나서 2차로 변경 인가를 받으면서 하나는 아까
정비기반시설공사에서 55억 9,700 실제로 그 계산서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 놓고 2차로 변경할 때 정비자를 빼버리고 성을 빼버려요. 성을. 그냥 기반시설공사. 똑같은데 하나는 정비기반시설, 하나는 기반시설. 그래갖고 176억짜리를 내놨어요. 근데 산출 내역서는 안 붙어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 당시에 송모 과장이 저한테 조용히 불러서 혹시 이거 우리 직원들이 짜고 알고 해줍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렴 그러겠냐, 실수로 했겠지. 근데 변경 인가가 들어올 때는 변경 서류가 붙어야 한단다. 변경 인가 서류도 안 붙었는데 승인해 준 것은 이해는 안 간다. 그러네. 아무렴 모르고 했겠지 했는데 요즘 제 생각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말에 2016년대는 모른다고 생각을 했고, 광명의 모 정비업체가 그거 구청 직원들도 막 관여돼 있을걸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중요한 얘기 할 줄 알았으면 제가 녹음이라도 했을 건데 쑥 지나가서. 요즘은 제 생각이 어쩌면 이놈들이 알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 마누라가 서울시 그 기술직 공무원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 기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조경 뭐 이런 쪽에 직렬이어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서울시 공무원들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거 알고 해주는 거냐, 이런 현상이 공사비 부풀리게 하고 개판을 해도 인가가 나더라 라고 했더니 주로 남자 직원들이 담당하니까 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단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도로공사 비용이 시공사가 하는 단지 내도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하도급 단가하고 조합이 발주하는 단가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도로인데 왜 그런다냐. 전문가가 발주하는 것과 비전문가가 발주하는 것이, 그런데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원가 계산서보다 이렇게 부풀려지는 행위, 그 대신에요, 정비업체들이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도로하고 공원이 되게 이제 기부 체납해서 요거는 공사를 여러분이 하되 구청에 줘야 돼요. 구청에다 기부 체납하는데 이놈들이 가져갈 때 싸가지 없이 정식으로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설계 변경합니다. 여기다가 가로등 하나 더 달아주면 안 돼? 여기다 하수구 하나 더 파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문서로 보내라 그러면 아이 뭐 문서 보내고 귀찮으니까 여기다 하나 좀 배수구 하나 더 파주세요. 여기다가 뭐 없는 교통신호등 하나 더 해주세요. 이런 짓거리는 흔히들 합니다. 근데 그래봤자 그까짓 그 공사비 몇 푼이나 늘어날까요? 근본적인 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대부분 제가 그 설명할 때 다른 데 조합에서 구청에서 추가 공사를 얘기해서 그래. 아 그거요? 손가락질 설계 변경? 그까짓 거 워낙 경미하니까 문서도 안 보내고 보내라 해도 손가락질로 이것 좀 하나만 더 해주세요. 차선 하나 없는 거 횡단보도 하나 그려주세요. 요 따위 정도 간단한 걸 설계 변경.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뭐 정비업체가 이건 구청놈들이 관련돼 있으나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 공사비 올릴 명분으로 구청놈들이 일부러 손가락질 해갖고 자꾸 뭐 하나 좀 더 해달라 해갖고 조합이 이 업체로 하여금 올리는 명분을 쌓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하신다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라되, 제 상식으로는 이것이 3배쯤 늘어날 일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90억 뭐 별거 아니긴 하죠. 잠깐만요. 숫자 개념을 들으면 보통 다 잊어버리거든요. 거기다 말씀하신 숫자를 좀 써놓으면 제가 읽었는데 한번 듣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책자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나중에 영상도 드릴 거예요. 예, 책자 있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 책자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계약서 보고 설명드린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만 한번 살살 계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종전재산이 한 900억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90억 정도를 절감하면 비료율이 10%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인입시설 공사비는 18억 5,500이 잡혀 있었습니다. 명분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성면 처리가 6억 1,500이나 잡혀 있는데요. 계약서는 제가 성면 처리 계약서를 봤더니 여기는 6억 1,500인데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띄엄띄엄 뭐 돼 있어서 전체가 안 올라온 건지 얼마가 나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안 됩니다. 제가 본
성면 처리 계약서는 좀 얼마 안 돼 해체. 그 대신 여기 성면 해체가 무슨 9,500짜리 하나 받고 9,500짜리 또 하나 이거 두 개가 다른 건가? 8월 4일 2월 달 거 8월 달 거 9,500짜리를 두 개 본 적이 있고 그러고 나서 저거는 여기는 총 6억 얼마나 되는데 실제로는 제가 받은 것은 그게 다 안 돼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면 해체 공사가 있었고 해체가 있었는데요. 해체한 놈이 해체만 해놓은 놈 따로 있고 그것을 또 처리하는 놈 따로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특이했던 게 다른 데하고 약간 달랐던 게 해체했다는 놈은 두 번 계약서 있는 거 9,500짜리 두 개는 같은 회사였어요. 근데 성면 잔재 처리 요 놈이 또 8,9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성면을 부셔만 놓은 놈 따로 있고 싣고 나간 놈 따로 있고 그러지 않을 텐데 말이 좀 이건 처음 봤어요. 제가 18년 동안 그 부셨다기만 한 계약서 제목으로 봤을 때 부신 놈이 갖다 치워야 한다니까요. 그날 치워야 돼요. 성면은 하루 놔둘 수도 없어요. 오늘 부신 거는 오늘 처리하고 매립장에서도 워낙 이게 저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매립하면 오늘 복토까지 합니다. 흙을 덮어요. 비산 먼지가 날리지 않게. 그래서 성면은 쌓아놓고 이렇진 않아요. 그런데 뭐 해체 공사가 있는데 잔재 처리 용역 이게 뭐가 다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6억 1,500인데 이 3개 합쳐가 6억 1,500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냥 저는 책만 보고 하는 것이라서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시공사와의 최초 계약이 언제 했습니까? 최초 계약이 2018년 8월 9일부터는 철거를 원래 그 말씀하시니까 좋은 질문 하셨네. 그거는 중간에 맥 안 끊기고 하는 내용이라 바로 설명드릴게요. 원래 성면 처리는 2010년 7월 16일부터 용산 사태가 2009년도에 발생하면서 철거업체와 직접 조합원이 충돌하는 사태를 막겠다 해서 법을 바꿔서 2010년 4월 15일 날 법이 바뀌었고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그 당시 도시정법 11조 사항에 의해서 시공사와의 계약에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면 설마 철거 때문에 조합원들하고 직접 부딪히거나 폭력 사태는 없겠지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성면은 철거는 맞죠? 성분이 성면일 뿐이지 철거가 아닌가요? 성면이? 맞잖아요. 그런데 계속 조합들이 성면을 따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토부에서 질의를 하면 이거는 성면도 철거에 포함된다라고 답변을 해요. 근데 또 언젠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국토부 대가리 멍청한 새끼가 뭐 그냥 따로 하는 것처럼 또 답변한 것도 있어요. 이기는.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청은 그냥 성면은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성분은 이렇게 분리하기 시작하면 목재 따로 철골 따로 무슨 콘크리트 따로 성분별로 분리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다만 지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건 옛날에 특정 폐기물이라 그랬고 위험하니까 그 처리하는 면허가 다르긴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철거 면허들은 대부분 성면 처리 면허 갖고 있어요. 철거를 맡았는데 성면 처리 면허 없어갖고 나 이거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영세한 데는 모를까. 수작업 철거하는 데는 모를까. 웬만한 철거에서는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분에 관한 문제이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분리를 하다 보니 2018년 2월 9일 날 법을 개정하면서 가로 열고 성면 조사 및 해체 제거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또 구청이 멍청한 새끼는 이때부터 성면이 포함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바보도 있어요. 그런데 하도 안 지키니까 가로 열고 보충 설명한 거예요. 가로 열고 그 대신에 성면 조사는 이때부터 들어간 거 맞습니다. 그 전에는 성면 조사는 다른 개념이에요. 철거와 조사는 같은 놈이 할 수가 없어요. 조사 업체 따로
철거업체 따로예요. 감리업체 따로. 한 놈한테 다 하면 지 혼자 조사하고 철거하고 감리했다 하면 엉터리로 하겠잖아요. 견제 균형이 안 이루어지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따로 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면 조사가 이때 포함된 건 맞는데 왜 조사를 여기다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나 설사 절차가 위반됐다 하더라도 이게 합리적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시공사가 하든 누가 하든 합리적이면. 근데 금액하고 계약서가 안 맞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저 총액을 보고 부담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아까도 내역서와 총액은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정확히 쓰이는지 명목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근데 아까 질문 내용은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설비 상수도 우회공사, 도시가스 배관 철거공사, 폐전 폐공 관련 분담금 포함 14억 5,239만 4,79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수도공사 재개발, 상수도공사 도급계약서 은진건설이라고 되어 있군요. 여기서 상수도공사를 뭐 했는데 5,390만 원. 그 다음에 또 합니다. 2021년도, 2020년에 그랬고 21년도에 오늘 얼마야? 4,500만 원? 4,500에다가 8,000 가만히 있어요. 이게 얼마야? 8,500만 원인가 봅니다. 잘 눈이 안 보이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상수도공 3차 공사 요거 또 7,460인가 7,480인가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시가스 배관 철거공사의 주식회사 태진 ENS 2,794만 원. 그 다음에 은진건설 또 상수도 급수공사 8억 5,400. 또 상수도관 이설 및 소화전 설치 2,1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진건설하고 무슨 태진 뭐 하는 회사가 가스라고 막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5년도에요. 여기는 그래도 전기 철거는 했다고 안 돼 있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각 조합들이 전기 철거는 한전이 한다고 그렇게 조합이 안 한다 해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전기는 다행히 없는데요. 상수도관 철거는 대부분 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역 수도 사업소에서 원인자 부담을 고지하면 와서 잘라서 그 왜 상수도관 폐쇄 공사를 해주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철거할 때 패다가 그 파내서 배관은 팔아 먹으면 됩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원인자 부담을 납부하면 지역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와서 관을 자르고 땜빵을 하고 막고 이게 폐관 조치를 합니다. 폐관 조치하고 그 다음에 가스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배관의 잔존 가치를 청구합니다. 만약에 내용연수가 10년인데 5년 썼다 그러면 5년 남은 거를 청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돈을 내면 나중에 막아주고 가면 여러분이 그거는 고철로 팔아먹든 어쩌든 철거할 때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은진건설이 뭔 놈의 공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안이 대전에서 멀지 않죠. 같은 충청도죠. 천안이 2015년도에 신부동 재건축 조합이 있는데 최초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그 당시에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신부동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이 하지도 않는 상수도 공사를 조합이 수행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인출해서 그것을 나눠 먹은 거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 뭐 이렇게 해서 중형을 선고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자, 지방 상수도 공사는 지방의 대부분 사업소들은 원인자 부담을 납부하고 저런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각 수도 사업소에서 대부분은 합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원의 신월동 가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거기는 텀턱스럽게 많이 잡아놨어요. 여기도 많이 여러분도 8억 5천이 적은 돈 아닙니다. 잡아놨는데 옆에 제가 신월 3구역을 설명하는데 그 옆에 구역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을 막고 있어요. 근데 인부들이 와서 막으면 여러분은 땅 파고 자르고 말 그대로 용접으로 이렇게 다 막는 거예요. 관 하나 막는데 한 300에서 500 들어갑니다. 재건축은 관 한 개만 막으면 됩니다. 하나가 들어와서 아파트 단지에서 쪼개지니까 메인관 하나만 막아버리면 됩니다. 재개발은 동네 골목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만약에 2개, 3개 이렇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막는데 얼마 든다고요? 300에서 500 들어갑니다. 신월 거기는 당신 어디서 받았어요? 실제 공사하고 있는 분한테 옆에 신월 3구역 제 설명 듣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진까지 다 찍어왔어요. 제 카페에도 지들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받았어요. 얼마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300 조금 안 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녹음도 하고 사진 다 찍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부들이 공사하고 있으면 이놈이 시청에서 수도사업소에서 하도급 줘갖고 온 인분지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고용한 인분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8억 들어갈 일은 아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동 재건축 조합은 공소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그 당시에 범죄 사실 보도자료, 언론 보도자료로 신부동 재건축 조합이 해먹은 내용을 수사하고 해서 발표한 자료들을 해놨고, 제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그 조합의 임원들의 1심, 2심, 3심 판결문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억울함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만 싸가지 없이 계속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해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서, 물론 저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 민원으로 이쪽 조합원으로 요구하고 저쪽 조합으로 요구하고 해서 서울시는 2023년 5월에 앞으로는 서울시도 서울시가 직접 하겠습니다. 왜 법률대로 하지 조합으로 찾고 조합이 하라 해서 네가 하면 300, 500밖에 안 들어갈 거를 조합이 하게 해서 몇십억씩 쓰게 만드느냐, 조합원들 얼마나 억울하냐 라고 계속 제가 민원을 제기했더니 서울시도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그 뒤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근데 등촌 일구의 조합원 명의로 최종적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방은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오랫동안 조합이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 대신에 전화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라고 합니다. 참고로요, 옛날에 제가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안 4구역이라면서 자기 아버지가 조합원인데 자기는 조합원 아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수도관 폐광공사가 3억에 계약했습니다. 얼마 안 하고만 그냥 그대로 가세요. 주안 4구역이 아니라 그 주안역 앞에 무슨 재건축이었는데 4구역은 재개발이고. 그랬더니 귀찮아서 제가 그랬더니 저기 하면 그 하나 정확한 금액을 아시려면 상수 사업소에 전화해서 그 동네 몇 미리 관이 들어와 있는지 보고 상수 사업소에 직접 하면 1년간 단가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 공사가 많으니까 조달청에다 입찰해서 상수도 공사에서 사업소에 직접 하면 얼마 들어간지 물어보세요. 근데 실제로 직접 하니까 그래서 하면 됩니다. 한 300에서 500 들어갈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답변하니까 그 친구 말이 우리 동네는 52mm관 하나만 자르면 됩니다. 그래.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제가 수도사업소 증인인데 왜 몰라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저한테 주면 500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너한테 준대? 너한테 안 주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가 수도사업소 직원이라 52mm관 하나만 자르면 된대요. 근데 제가 옛날에 2013년부터 제가 제 사무실에서 무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서울시 수도사업소 직원 놈의 새끼가 고덕 3구역 조합원이었는데 저한테 강의 들으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온 적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직원. 그래서 제가 금호 29에게 관 몇 미리관 몇 개 자르면 되나 봐주라 그랬더니 그건 뭐 5분도 안 걸려요. 제가 들어가서 봐줄게요. 그랬더니 들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저 그거 못 파악해 드렸어. 왜? 그랬더니 그거 전부 깡패들이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누가 쉽게 깡패고 말건 그러니까 몇 미리관 몇 개 자르면 되냐고. 금호 29는 재개발이라 하나인지 두 개인지 물어보려고요. 그랬더니 그거 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거 알려주면 큰일 난답니다. 그때 그놈 말이 그 박원순 시장 알고 있다는데요. 그리고는 저 겁이 나서 우리 직원들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난답니다. 벌집 건드린답니다. 그래서 그 말 해놓고는 제 재산이 다 날아가나 있어도 저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새끼가 강의를 오지 않습니다. 무슨 커넥션을 누구한테 들은 모양이에요. 수도사업소. 그래서 서울시는 문제가 참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제도 개선하겠다고 2023년 5월부터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 올바른 조합장들 모임이 있다고 했죠. 사상구에 있는 감천 2구역 조합장이 이 계약서를 들고 가서 시청에 가서 녹음을 해갖고 왔습니다. 소수사업장에서. 우리 조합이 선정한 그 사람이 이제 해임하고 들어갔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올바른 조합장 하려고 들어갔어요.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것 중에서 혹시나 우리 조합이 해야 되는 거 하나나 있나요? 용역 계약의 내용이 쭉 있을 거예요. 상수도 폐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수사업소 직원이 딱 보고 그게 적힌 모든 것을 우리 사업소에서 합니다. 당신네 조합이 할 건 없습니다라고 해서 녹음도 해왔습니다. 조합장이 직접 가서 바뀐 조합장이. 그래서 여러분도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견딜만 하세요? 견딜만 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설비가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기타 공사비, 우오수관로 설치, 기반시설 공사비, 증액 추산액 및 음식물 처리기 전자제품들. 기반시설 증액 추산액? 아까 기반시설 있어 60몇 억으로 뻥튀기 해준데 여기다 증액하려고 기타라고 해놨네요. 기타 공사비는 제가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기가 있어서 아는데 전 잘 몰라요. 근데 전라도 말로 하면 이해는 가요. 거시기입니다. 거시기. 기타는 국공이지 매수 3억 9,700, 3천 원. 자, 이주 보상비 37억 3,700. 이것도 증거대 주거대책비. 이주 보상비나 주거대책비는 관리처분 계획서에 여러분한테 정확히 고지를 안 했는데 관리처분 계획서를 워낙에 약식으로 처리해 버려서요. 이렇게 사업비만 보여주고 구청에 들어간 거에는 현금 청산 명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주거 이전비 지급 명세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금액도 대부분은 어영부영 잘 안 맞추는 경우가, 개별 내역서와 총액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구청에 실제로 들어간 계획서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재개발 구역이 여러분 재개발이죠? 예, 재개발 지역에는 그 세입자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저기 때까지 살면 사업시행 인가시까지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나 그 이주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이 돼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급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운영비, 총회 개최 비용, 등기비, 제세공과금, 감정평가수, 채권 매입, 이주관리도 7억 6,670만 원 돼 있는데요. 계약서는 저한테 준 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주관리는 말 그대로 이주를 빨리빨리 안내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주할 때 한전에 전화하세요, 뭐 어디 전화하세요, 가스사업 전화하세요, 그들이 와서 계량기 뛰어가고 하는 건 그냥 공짜로 뛰어가니까요. 그 막아주고 가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전기랑 체크해서 이제 마지막 돈 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쓴 거. 그런 거 관리하는데 이사 빨리빨리 하세요. 그리고 이주비 언제 신청하세요, 뭐 이런 거 안내해주는 회사한테 항상 봐도 아까운 돈입니다. 이게 7억씩이나 들어갈 일인가요? 조합원 400명 관리하는데, 참고로 양산 복지아파트 조합, 제가 잘하고 있는 조합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는 이주관리비 6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이주관리를 외부 마켓 선물로 했습니다. 대신에 이주관리를 너무 잘해서 명도소송 대상자가 단 한 명도 없이 깔끔하게 이주관리회사에서 자진 이주시키는데 철저하게 안내해서 6천에 끝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억울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법무법인 조운인가요? 조운에서 일괄명도 소송으로 보이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 이주관리 하려면 일괄명도를 왜 합니까? 이주관리가 이주를 빨리빨리 시키기 위해서 이런 회사가 필요하다면서요. 7억씩 들어가고 사업비가 잡혀있고 계약서는 못 봤으니까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뻔할 뻔짠 안 드릴 텐데, 그런데 건물 명도를요, 전 구역 내 전체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 및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당 190만 원. 제가 부평에 가면 부평역 앞에 목련 아파트 주변지구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이주관리회사가 있었는데 일괄 명도를 했습니다. 조합은 212명인데 여러분보다는 더 속상합니다. 그 조합이. 조합은 212명에 불과한데 일괄 명도 비용으로 집행한 게 약 14억입니다. 14억이 좀 안 됩니다. 13억이 넘고. 제가 지금 소송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3월 26일부터 3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자진 이주 기간이었습니다. 자, 자진 이주 기간에 소송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겠다는 놈 뒤에 총 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호랭이 사자 새끼도 돌아서야 잡아먹지 뒤에 가는 놈 뒤에서는 안 잡아먹어요. 그러죠? 동물의 왕국 보시면 자진 이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주 기간 내에 이주를 안 했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일괄 명도는요. 그리고 이주 기간 내에 이미 이주 신청을 다 했기 때문에 누가 자진해서 갈지 안 갈지를 알아요, 몰라요? 조합에서는. 근데 거기다가 왜 소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은 어떻게 했냐? 3월 26일 날 일괄 소송을 했습니다. 일괄 명도도 아니까 아무리 돈 빼냈는데 환장을 했어도 그렇지 조합장 지가 지한테 소송합니다. 왜요? 일괄이니까 한 놈이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 한 건에 190이라 되는데 여기 같으면 거기는 한 건에 뭐 또 금액이 약간 달라요. 그 대신에 이주하겠다고 이미 이주 계획을 밝힌 놈 입장에서는 소장이 날라오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야 되겠어요? 바로 취하해야 되겠어요? 바로 취하했습니다. 가겠다는 놈들 거는. 그래서 송달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일괄 명도를 했으면 소장을 받아본 사람. 왜요? 가겠다고 했으니 소송하면 안 되잖아요. 이주 기간이 끝나버리면 소송할 놈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가기 전에. 대신에 이미 접수를 했으니까 돈을 빼내는 고유 목적은 달성했으니 바로 취하를 해야지. 가만 놔두면 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 조합에 가서 어이 나 이산 가는데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 상대로 소송 좀 해. 라고 돈 좀 빼. 네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아 왜 일괄명도 했는데 왜 안 했어? 그렇게 했으니까 일괄명도 했겠지. 나는 상대로 소송하라고 그 소송비를 내가 낼 테니까. 조합이 내는 돈은 여러분 돈이요? 딴 데서 온 돈이요? 왜 그러셨어? 나중이라도 알긴 했어요? 알았어. 아무렴 알았으면 가만히 있을까? 자, 전체적으로 명도 수정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해놨다는 소리 들었어요? 예. 기분 안 나빴어요? 좀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돈이요 그게. 조합이 쓰는 모든 돈은 여러분들은 이게 일괄명도라는 얘기는 내 거 소송비를 내가 낸 거예요. 자, 정비계획 변경 용역이 8억 9,700입니다. 여기는 재정비 촉진구역이죠. 뉴타운 소위 말해서. 그죠? 재정비 촉진구역은 여러분 한 명이 정비구역 변경한다고 돼야 안 돼요. 전체 엮여 있어요. 지금까지 정보공개 청구하면 정비계획 변경을 수십 차례 했을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이 조합에서 선정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이상한 회사 있더라고요. 얘가 했는지 대전시가 원래 해야 되거든요. 대전시가 했는지 확인이나 좀 하세요. 왜요? 수색 증상 뉴타운도 40회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엮여 있는데 여기 조금 뭐 몇 제곱미터 들어갔다 빠졌다 뭐 했다 수시로 일어나요. 대전 서구청은 입안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것을 변경하는 주체는 대전시예요. 광역시. 여러분 조합도 3분의 2가 동의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정비계획 의견, 구청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고 입안, 기초자료 입안을 할 수는 있어요. 구청은.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고시를 정보공개 청구해봤으면 지금까지 수십 차례 일어났을 거라고. 과연 그때마다 여러분 조합이 선정한 그 업체가 했는지 대전시 공무원이 알아서 했는지 좀 확인 좀 하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구역은 보면 매번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했는데 뉴타운 예를 들어 여러 개 있으면 남자 10개 뭐 5개 조합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1개, 2, 3, 4 조합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이 조합은 계속 저런 용역을 하는데 이 조합은 안 해요. 근데 변경은 같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뽑은 업체가 했는지 확인 좀 하세요.
대전시 공무원은 뭐 했길래 얘가 대신했을까요? 이거를 법률에는 권한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세요. 해보시겠어요? 확인을. 그 다음에요, 또 열받을 것도 하나 나온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4억 2천.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도시정법 97조 2항에 의해서 여러분이 새로 설치할 기반시설 아까 90몇 억 들여갖고 설치하는 땅값 빼고 아까 공사비만 90몇 억이에요. 땅값은 따로 있고 여러분이 땅 내줘야 될 거 공원 만들고 도로 낼 땅은 여러분 거 다 준 거예요. 거기다가 공사비만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자, 조합은 공사비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해 보시면 되냐. 자, 정비구역 면적이 몇 제곱미터나 돼요? 도로하고 공원 다 합쳐서. 제가 조합원 1,500명인 우리 서울의 이문 3구역 같은 경우는 한 49억 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 거가 근데 38,000제곱미터입니다. 기반시설 면적만. 네, 땅값은 계산 안 되고 공사비 면적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18,000이면 약 한 5,000평 되죠. 5,000평일 때 한 49억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은 도로하고 공원이 한 10,000평 돼요? 90몇 억 들어가려면 한 10,000평 돼야 되거든요. 그러세요? 규명해 보시죠. 국공유지 무상양도도 97조 2항에서 내가 새로 설치해서 기부 체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구청이 갖고 있는 국공유지는 무상으로 줘라라고 하는 게 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행 규정이라고 대법원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산상 내가 1,000억어치 주면 네 거는 1,000억까지는 무상으로 줘라 이 얘기입니다. 네 거, 왜냐하면 도로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정비구역이 있다 치면 옛날 도로가 이렇게 꾸불꾸불 있었을 거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 이제 집 만들다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관통도로 놓고 여기는 도로였던 자리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는 원래 집이었던 자리가 도로가 생기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놈 줬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옛날 거 폐도된 거는 다 무상으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 게 많겠어요? 저쪽에 줄 게 많겠어요? 준 게 훨씬 많아요.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재개발한 거기 때문에 훨씬 넓어졌잖아요. 옛날에 없던 도로가 생기고 막 했잖아요. 공원도 생기고. 그래서 근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준 것이 여러분이 손해보고 더 훨씬 많은 금액을 줬기 때문에 무상으로 준 것인데 그 무상 양도를 공무원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고 여러분 조합이 뽑은 회사가 있다는 거야. 말이 안 돼요. 왜요? 98조 1항은 도시정법 98조 1항은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할 때 국공유지 무상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사전에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제2항은 이 경우 관리청은 20일 내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 군수는 누구예요? 자치구청장, 서구청장이 한다고요. 그럼 관리청은 누구? 국공유지 갖고 있는 놈. 근데 대전시 땅이 있을 수도 있고 국방부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조달청 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각각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대신해 주는 놈이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그래서 서구청 공무원과 캠코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게 아니라고. 제주 부린 놈 따로 있는데 공무원이 하는 짓거리를 지는 지가 했다고 돈을 왜 받아가? 공무원이 하는 짓거리를 만약에 내가 하겠다고 하면 뭐예요?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내가 공무원한테 부탁해갖고 내가 돈 받고 해줄게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내 카페에 오시면 각종 조합장 이름으로 제가 수도 없이 질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조합이 뽑은 민간업체가 협의할 자격이 있나요? 법률상 자격이 없습니다. 협의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합에서 이걸 헤쳐먹고 있어요. 전주 기자청 구역에서도 질의해서 받아놨고 박음을 기자청에라. 수생 6구역, 대조 1구역, 이문 1구역 조합 수도 없이 제가 질의 회신을 받아놨어요. 민간업체는 법률상 자격이 없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그 업무를 조달청이 했어요. 조달청에다도 질의 회신 받아놨고 지금은 캠코가 하고 자산관리공사. 문서 하나만 확인하면 이게 가짜인 게 드러나요.
그 대신에 그 기초가 되는 자료는 정비업체가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가 있다고. 왜요? 용도 페이지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조서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협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국공유지가 몇 필지가 있는지가 나와요. 여러분의 국공유지가 어디 있나 한번 볼게요. 사업시행계획서에 보면 자, 용도가 페이지되는 국공유지 조서 소유자는 또 써놓지도 않은데 다 도로. 이게 용도 페이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예요. 이게. 요거를 여러분이 무상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관리청은 안 써놨으니까 모르겠어요. 대전시 건지 뭐 서구청 건지. 요거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이런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받고, 근데 무상으로 받는 건 뭐래요? 법률에 정해진 대로 받는다고요. 협의하는 건 누구? 서구청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협의를 한다고요. 여러분이 뽑은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제주는 공무원이 넘는데 법대로 넘고 있는데 왜 통과제가 새끼 따로 있냐고. 견딜만 하셔요? 사업 기점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범죄 예방 5억 9,620 이게 다 계약기감 돼 있어요. 범죄 예방은 언제부터 생겨났냐? 2010년도에 부산의 덕포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김길태 사건으로 유명한 여중생 살해 사건. 그게 재개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사가는 바람에 가로등이 꺼져 있고 이래갖고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라고 하는 반성에서 그 당시 18대 국회에서 거기 살던 우리 노엘이 아빠 장재원 의원이 도시정보 개정안을 만들고 서울의 전용기가 만들어서 도시정보 개정안을 냈는데 그 중에 전용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에 민간업체와 함께 합동 순찰하게 하자. 앞으로 재개발 사업 시행이 끝나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생겨나니까 가로등도 설치하고 CCTV도 좀 더 증설에 달고 밝게 골목을 유지하자. 잘 보이게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그 대신에 민간업체라 지금 순찰하게 하자. 경찰과 같이. 그런 안을 올렸는데 장재원 안도 비슷한 안을 올렸는데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드랍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민간업체 순찰은 드랍됐어요. 왜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의하면 범죄 예방은 경찰의 고유 업무인데 이것을 민간업체하고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까? 책임한계가 모호하잖아요. 휴전선을 민간업체하고 같이 지킬까? 우리 군인이? 나중에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져? 죽어버리면. 그래서 이거를 폐기 처분했어요. 대신에 법을 어떻게 바꿨냐?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시행계획서에다 CCTV하고 가로등 설치 계획을 넣게 만들자. 계획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사업시행 인가 내줬을 때는 그 사실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서 첫 번째는 순찰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범죄 예방의 초소의 설치 및 관리 세 번째,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이 세 가지를 협조 요청하게 하자. 누구한테? 대전 서구청장한테. 서구청장이 대전지방경찰청장 여기는 무슨 경찰서? 서구경찰서? 서구경찰서장에게 공문을 보내게 하자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도시정법 130조예요. 그것도 그 협조 요청하는 주체가 뭐라고? 시장군수라고 서구청장이라고. 그런데 왜 여러분이 그때부터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지가 순찰을 한대? 왜요? 경찰 못 믿어서? 여러분 혹시 이 업체 서비스 받아본 적 있어요? 잠매니아라는 업체예요. 잠매니아. 혹시 무서워서 이 사람 옆에 달고 다녀본 적 있어요? 신원 씌우지 말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업체는 CCTV도 지가 단대요. 뭐를 하냐? 구역 내 범죄 예방 수립 및 폐쇄로 보안 등 설치 및 운영. CCTV 설치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해야 돼요. 안 했어요, 이 업체. 경비업 등록을 해야 돼요. 기계경비라고 해서 경비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총회 때마다 등장하는 그 용역업체. 총회 때 오죠? 용역 부르죠? 제가 이놈의 대한민국만 오면 참 지랄이야. 이 총회만 하면 무슨 조합장들이 무슨 요인이라도 되느냐, 걔들이 왜 경비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폭력적이야? 총에 때 막 뒤집어요? 우리나라 조합은 경비의 수준이 대통령보다는 좀 떨어지고 국무총리보다는 좀 앞서요. 국무총리 어디 가면 그렇게 배치 안 해. 장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 혼자 다니고. 대통령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데 총리보다는 좀 격상돼 있어요. 배치 인력을 보면. 그게 경비업체예요. 경비업체. 그런데 그런 애들을 시설경비라고 그래. 여기에 배치 시국을 하면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가 만약 100번지다 101번지로 가버리면 배치 신고 100번지 한 놈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보낸 놈도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야 여기 배치 신고 여기 했는데 야 저쪽 가 있어 좀 이러면. 그런데 그 다음에 신변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많이 보셨죠? 외국 공연을 할 때 그때는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 따라다니죠? 여러분은 범죄방을 뭘로 했을까? 그러면 이 업체가 뭘로 했냐고? 했다고 치자고. 순찰한다고? 뭘로 해서? 돌아다니려면 신변보호를 해야 될까요? 누구 신변을 보호해서? 여러분 신변보호 받으셨어요? 아니 돌아다닐 수 있는 놈은 이놈이라니까. 시설경비는 가만히 붙박이야. 이거는 움직이면 3년이야 징역이라고. 이거 받아본 적 있어요? 기계경비는 시스템을 놓고 해야 되는데 기계경비는 정보통신공사보다 더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요. 기술자가 2명이 더 필요해. 정보통신 기술자 5명 이상 있어야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CCTV 갖고 범죄 방하는 건 기계경비업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CCTV만 설치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업체가 어떻게 그걸 한다고?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다 딱 걸렸어요. 유사시 긴급 출동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서구 경찰서장 불러다 놓고 아니면 관할 파출소장 불러다 놓고 조사하면 금방 가짜 얘기 나와요. 너 잔면이하고 같이 연계 시스템 구축한 적 있느냐? 있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영등포경찰서 2020년 6월 2일 날 제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31개 관내 경찰관들 직장교육을 4시간 동안 했어요. 제발 이거 수사 좀 안 하고 여러 가지 비리들, 지금 내가 소개하는 이런 비리들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영등포, 몇 년 지난 뒤에 영등포 수사과장 통해서 그때 밑에 계장들이 왔어요, 저한테. 뭐 이상한 제보를 받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죄가 됩니까? 애초에 안 돼. 대신에 이거 내가 줄 테니까 하나 해볼래? 근데 어떻게 알고 왔냐? 우리 과장님이 찾아가래. 과장님이 어떻게 나를 안대? 옛날에 강의 들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신길 9구역 때 내가 하나 샘플을 줄 테니까 해볼래? 과장님한테 보고 드려볼게요. 내가 알려준 거 하나는 아니라 그런 거 되지도 않는 것들 쳐다보지 말고. 그랬더니 거기 했을 때 범죄방 거기도 헤쳐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관할 파출소장 불러다가 조사해, 참고인으로. 네 업체하고 같이 돌아다닌 적이 있냐? 거기도 이렇게 써놨거든.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뭘 했다고 써놨거든. 연계 시스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파출소장한테 옛날, 저런 업체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했어요. 범죄 예방. 영등포 경찰서 가면 재개발구역에 범죄 예방한다고 떡하니 홍보 사진을 2장이나 붙여놨거든. 크게 들어간 입구에. 경찰이 하는 일을 왜 조합이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냐. 근데 할 수도 없어요. 아까 신변보호 오면 누군가를 따라다녀야 되고 시설경비만 한 곳에 박아 있어야 돼. 어디 지가 순찰하러 다녀. 기계경비면 CCTV만 보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송 업무가 있고 특수경비가 있어요. 경비업이 5종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시설경비예요. 이게 한 1,500개 돼요. 전국에. 이것이 한 200개 정도 되고 220 몇 개가 돼요. 신변보호 한 7% 돼요. 전체 여기에 대비. 그 다음에 전국에 기계경비업체는 46개인가 밖에 없어요. 잔면이랑 기계경비 아니라고요. 못 온다고 CCTV 갖고 범죄 예방 못 온다고요. 더구나 순찰 못 땡긴다고. 속상할 때는 광명 2구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명 2구역에는 조합원이 한 2,500명 되니까 아마 거주자까지 하면 세입자만 하면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근데 18억까지 갔어요. 범죄 예방으로.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확인해 봤어요. 배치 인원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64년생 람보보다 훨씬 강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64년생 하나, 66년생 하나, 이 2명이 배치 신고돼 있어요. 경비원, 일반 경비원 이래갖고. 우리 아파트 경비원 그게 일반 경비원이에요.
그거 등록을 하면 13시간인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8시간인가 13시간 그래요. 이 두 여자가 10,000명을 지킨 거야. 그런데 10개월 지나서 2달 연장을 해요. 그때는 나만큼 늙은 여자가 하나 더 껴요. 62년생. 이 여자 3명이서 또 지켰어요. 2개월 동안은. 그래갖고 18억 6천인가 뭐. 맨 처음에 18억을 맨 처음에 가져가고 이제 나중에는 한 달 연기할 때마다 1억 5천인가 뭐 1억인가를 가져갔어요. 이런 여자 하나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좀 늙긴 했지만. 견딜만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거시기가 또 나오는데 기타 용역이 또 있는데 지중화 16억 8,714만원 원인자 관련 지중화공사 전력 및 통신 요거는 한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전 분담금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용역 6억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용역 세처 병역 심의 건설 폐기물 처리 운반이 왜 들어가죠? 철거업체가 했을 거 아니에요. 철거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거시기로 기타로 넣어야 돼요? 거시기로 또 따로 잡아야 돼요? 뭐 거시기한 폐기물이 있었어요 따로? 기타로 분리되는 폐기물이 따로 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말만 맥히면 거시기. 교통영향평가 분양보증 수수료 세무회계 수수료 행정영향비 30억 5천 어쩌다 이렇게 해준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답해야 되겠죠. 근데 행정용역 이것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라고 있죠. 도정법이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여러분이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왜 그런데 사업시행 변경할 때마다 또 따로 추가 용역비를 줘요. 원래 관리처분 변경했다고 또 가져가고 사업시행 변경했다고 가져가던데 원래 계약서 있고 변경 용역이 가져가던데 원래 계약할 때 사업시행을 어떤 경우도 한 번만 하고 만약에 변경하면 또 따로 주기로 했어요. 돈을. 그랬어요? 왜 근데 변경한다고 또 줘요 돈을? 턴키로 계약한 거 아니에요? 관리처분 한 번만 하기로 했어요? 몰라요? 도리도리할 나이는 지났구만. 도리도리할 나이는 지났어요. 재밌어요? 응?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금까지 이해했듯이 폭넓은 마음을 이해하면 되고 억울하면 받아내실 방법을 찾으시고 제가 조합원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정비업체도 그따위로 생겼고요. PM 용역비가 10억 4천원. PM이 뭡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입니까? 진짜 멋있는 업체가 하나 있더라. 아주 대단한 업체가 있더만요. JD 리더? OS에서 아닌가요? 네? 잘 몰라요?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우리가 도시정비법을 하면서 가장 패착이 있다면, 공무원 새끼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원래 행정기관의 인허가 용역을 하는 업종이 있죠. 행정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행정사가 굉장히 숫자가 많긴 하지만 행정사 자격이 있다 해서 이것을 할 수는 없겠죠. 모르니까. 그럼 어떤 놈이 할까요? 구청에서 이 업무 하다가 나온 놈이 행정사 개업해서 이 업무를 하면 제일 잘하겠죠. 물론 일 엉터리로 하지만 아까 숫자 안 만든 다 인가 내주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 근무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하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놈들이 조합설립인가나 추진위 승인이나 사업시행계획서나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걸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은 5억 이상 갖추고 필요한 기술 인력을, 전문 인력을 5명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죠? 정비사업 전문관리 아까 행정용역 선정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업시행 변경할 때마다 돈을 줘요. 그런데 PM이라는 놈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정비사업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요, 이놈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왜 여러분한테 필요 없냐면 정비구역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못 지어요. 지역
고시할 때, 지구지정 고시할 때 용적률은 어떻게 해라, 높이는 어떻게 해라, 몇 세대치 해라 딱 틀이 박혀져 있어요. PM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재정비 촉진구역은 특히 도로는 어떻게 내고 뭐 전체 뉴타운 전체를 설계해 놨어요. 이 업체가 근데 그걸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큰 틀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맨 땅에다 하려면 PM이 필요한데 이게 얘가 PM할 능력이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조합 홍보 및 시공사 유치 기획 업무. 조합 홍보를 해요? 뭐에다 쓰려고요? 어디다 쓰려고 조합 홍보예요? 어디다 파시게?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 기획 업무 지원. 사업 타당성 있어서 한 거예요? 지구 지정된 게 한 거 아니에요? 타당성 조사 해보고 나서 했어요? 사업 일정 관리 지원. 얘가 일정 관리 지원했으면 다른 사람은 뭐 했어요? 다른 업체들은. 공사비 적정성 검토 및 업무 지원. 공사비 적정성 검토해서 요 모양 요 꼴인가요? 정비기관 시설 공사비 이렇게 됐는데 얘가 검토를 했어요? 나는 오늘 5분 검토니까 보이더만. 몇 년을 검토한 거예요 지금. 왜 근데 안 알려줘? 적정하지 않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내가 한 모든 공사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알려줘야 됐을 거 아니야. 돈을 많이 더 가져갔구만. 기타 갑이 요청한 업무 뭘 요청했는지 물어보세요.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돼. 공사 적정성 검토 이런 것은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량한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건설사들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합의 사업성을 홍보하는 업무란데요. 재밌네요. 허그 보증 업무 9,900, 인입시설 부담금. 인입시설이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인입시설 설명하지 않았어요? 18억 5,500. 그런데 인입시설 2가 있네요. 2. 인입시설 부담금. 앞에 거는 찐계란이고 뒤에 거 삶은 계란이요? 알아서 판단하시오. 나는 모르겠어. 학교용지 부담금 26억 7,400. 요거 여러분이 꼭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은 건물이 낡아서 재개발할 때도 되지만 사람도 낡아서 재개발할 때가 돼야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재개발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어요. 불편해서 잘 못 살아요. 집이 낡아서. 최근 3년 동안 학생 수가 감소했다 그러면 학교용지 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모르고 내셨으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를 삼으면 찾아올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잘했고 못했고 이 얘기가 아니고, 그죠? 한번 따져는 봐야 되겠죠? 혹시 학생 수가 늘어났으면 방법 없고 내야 되고요.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법이 그렇다고 내라 하니까 막 덮벅덮벅 내지 마시고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시설 부담금 11억. 하수도 시설도 지자체들이 꼭 여러분이 조합원이 여기 재개발이면 몇 세대 살았어요 과거에?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374명. 자, 토지등 소유자 전체 조합원 말고 토지등 소유자가 예를 들어 뭐 300 몇 명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입자까지 하면 몇 명 살았을까? 한 집에 원래 단독주택 같으면 한 집에 한 두세 집 살잖아요, 그죠? 그럼 한 1000세대 이상은 살았겠네, 그죠? 여러분은 지금 몇 세대 지었어요? 만약에 1000세대가 살았다면 500세대밖에 안 늘었죠? 그런데 하수도 원자 부담금을 구청에서 부과할 때는 조합원 숫자 플러스 늘어난 숫자를 다 부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도 싸워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찾으세요. 옛날에도 우리 세입자권을 왜 빼냐? 거기도 살고 있었단다. 늘어난 세대가 얼마 안 된단다 해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법만 그냥 제가 씩 안내해 드립니다.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이 하는 짓도 항상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마찬가지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서 찾아오시는 건 찾아오셔야 됩니다. 소송 비용 9억. 뭔 9억이 이렇게 많이 썼어? 아까 일괄명도 하느라고 쓴 돈입니까?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 이자 71억 8,400인데 이주비는 여기 혹시 이주비 100%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이주비 안 받으신 분. 기존에 대출이 많거나 그래서 아니면 내가 여유로워서 내 땅에 설정하는 게 싫어서 안 받으신 분. 100%다 받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받았냐고. 60%는 인정한. 왜냐하면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다 사업비 넣으면 이 다음에 여러분 세금 폭탄 맞습니다. 사업비 넣지 않아야 돼. 여러분이 어차피 낼 돈이잖아요. 그죠? 요즘 들어서 제가 이걸 그렇게 못 넣게 하는데 자꾸 생각 없이 정비업체들이 넣던데 드디어 몇 년 전부터는 세무사가 이걸 두드러 패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어차피 다시 돈 다 사업비로 있으니까 냈잖아요. 부담. 조합이 여러분한테 이거 공짜로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달 이자비를 조합이 대신 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 분담금으로 냈잖아요. 그러면 조합이 실제로는 여러분한테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낸 거죠.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걸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원천징수 안 했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법인에서 세금 때려버립니다. 요즘 계속 두드러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저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빼야 돼요, 저거. 마지막 관리처분에서는 빼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낼 돈이니까 빼셔야 돼, 적절히. 왜냐? 그때 배당을 했고 나중에 여러분이 냈다 해서 그 시점으로 봐버려요. 올해 돈 벌면 내년을 못 번다고 올해 세금 낸 거 내년 되면 돌려줍니까? 세무서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미 대신 내줄 때 나중에 여러분이 내가 나중에 낸 돈인데 해도 그때 배당한 걸로 봅니다. 행정법원에서도 소송에 졌습니다. 여러분 조합들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집어넣었습니다. 저기가 안 되는데 세금 내면 안 돼요. 여기 세금 내면 다 여러분 돈으로 내는 거예요. 배당 소득이 사실상 없는데 낼 수는 없잖아요. 사업비 대출금이자 이주비 그렇습니다. 이사비도 그렇고요. 이주비 대출 보증수, 사업비 대출 보증료, 일반 보증, 중도금 이자, 그 다음에 ABB 30억, 40억 뭐 이런 정도인데요. 제가 여기서 지금 저기에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무상양도 협의는 이 가온누리 FMB라는 이 싸가지 없는 사기업체네요. 근데 여러분이 조합이 잘못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소송해서 받아야 되겠죠. 근데 못 받는다는 얘기는 조합도 뭔가 잘못이 있으면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매매대금 산정 및 매매계약 대행. 매매계약을 일반 업체가 돈 받고 대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거든요. 매매계약 행위라는 게. 그죠? 돈 받고 법률행위를 대신할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계약들이 이루어집니다. 등기 및 수용재결 업무에 관한 계약서, 법무사법인 동양하고 주식회사 MUM 파트너스입니다.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수용재결을 돈 받고 할 수 있는 놈은 대한민국에서 변호사와 행정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법에 변호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수용재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서울지검의 모 검사가 무혐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법은 공익사업뿐만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법도 있고 행정사법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새집, 새빵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수용재결을 변호사 아닌 자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돈을 받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받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수용재결은 그리고 신청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제가 쓴 책에는 신청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혼인신고서 쓰기보다 좀 더 간단합니다. 혼인신고서는 본관도 알아야 되고 피곤합니다. 저는 한번 해봐야습니다. 본관이 어디지? 근데 요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첨부 서류가 두꺼울 뿐이지 신청서는 무지무지 간단해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도 되고, 그런데 모 변호사가 변호사만 해야 되고 변호사법 위반이고 인터넷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은 1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근데 그놈도 사기꾼입니다. 100만 원 받을 일은 아닙니다. 한 건나.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보다 좀 더 주신 것 같습니다. 후하게. 근데 자격이 안 되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그런 계약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수 대행 및 조합원 분양 신청 업무, 와이언홀딩스. 국공유지 매수 대행. 이것도 아까
국공유지 매수는 아까 매수하는데 이걸 대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계약서 양식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야 되잖아요. 정비구역 내의 국공유지는 조합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못 팔도록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팔아먹을 놈이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계약서를 친절하게 만들어서 갖다 주십니다. 여러분한테. 돈도 정해서 주십니다. 살 일이 있다면 정부가 원하는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그냥 계약서 양식이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런데 여러분은 돈 주고 이 업체한테 도장 대신 찍거나 이게 심부름 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합장은 뭐 하는데요? 조합의 직원들은 뭐 하는데요? 사무장 없나요? 여직원 없나요? 요걸 업체가 가서 대신 도장 찍어줘야 되나요? 이름도 다 써서 나올 텐데 계약서가 다 작성돼서 나올 텐데 그래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돈 받고 이 짓거리 하면 법률행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근데 이런 짓거리 하려고 변호사 할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는 할 수 있어요. 돈 받고. 왜 그렇게 하세요? 와이언홀딩스?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 업무도 조합에서 받으면 안 되나요? 알바생 한두 명 써서 이런 업체가 와서 꼭 OS 같은 애들이 와서 분양 신청을 받아줘야 분양이 이루어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뭐냐? 신원 CMC. 저기 아까 뭐 저기서 없는 것들 어느 항목에 넣었는지 잘 모르고 거시기에다 넣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보여서 그냥 저기서 설명 다 못한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추가로 신원 CMC라는 회사인데 각종 원인자 부담금 감액 조정 협의 용역 업무와 관련된 관련 기관 부서 협의 기타 업무와 관련한 발조 요청하는 사람 이것도 신원 CMC가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무슨 감액하고 조합을 대신해서 협상하고 하는 것을 돈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밖에 없다고요?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변호사법에 위반한 이런 강행 규정에 위반한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여러분은 의사 놔두고 꼭 야매한테 치료 받으실래요? 세입자 조사는 세입자 조사도 공익사업법 8조에 의하면 여러분이 요청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이 무료로 해주도록 법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조사라고 혹시 했나 여러분도? 했어요? 세입자 조사를 딴 데서 어떻게 싸가지 없이 하느냐? 제 카페는 자세히 써놨어요. 세입자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일반 업체가 세입자 조사 한다고 해서 무슨 소리 합니까? 인감증명 여러분 다 받아야 되는데 전입세대 조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하기 전에 이 사람이 아까 주거이전비 누가 물어보셨죠?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려면 이 구역 지정할 때부터 살아서 사업시행 인가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정확한 전입일자를 알아야 돼요. 공부상. 그래서 공익사업법 8조에 근거해서 조합에 요청하면 세대별 전입세대 일람표를 쫙 뽑아다 줍니다. 장이동에 모 조합 가니까 어떻게 해쳐먹었나 싶어서 갔더니 정광훈이가 있는 그 조합이면 장이 식구예요. 그 조합도 제가 바꿔놨더니 바뀐 조합장이 싸가지 없어서 다시 잘리긴 했습니다만 그 못된 것이 잘하겠다고 바꿔줬더니 그 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초창기에 제가 가서 야 앞에 조합장이 했던 것 좀 보자 했더니 세입자 조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 업체가 줬습니다. 공문을 만들어줍니다. 공익사업법 8조에 의해서 이렇게 구청에다 신청해라 계약을 했으니까 조합장이 심부름을 또로로 합니다. 구청에서 전산 출력지를 이렇게 줬습니다. 세대별 전입 세대 열람표를 찍찍찍 이 프린터로 전산 출력지로 그랬더니 그것을 업체가 갖고 와서 다시 리타이핑하면 되면 돈을 받았잖아요. 지가 한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납품을 합니다. 그 방식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빼먹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나도 친구 중에 조합장 하나 있었어. 삶이 좀 편했을 텐데. 조합장을 맨 혼내고 다니니까 욕만 뒤지게 먹습니다. 조합장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서요. 근데 뭐 알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추가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공동시효는 어느 단계에서 필요한? 공동시효 사업시행할 때 필요할걸요? 저기 할 때 하지 않나요? 건축심의하고 하면서 제가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 분야에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 처리하는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대충 제가 나머지 또 뭐 자잘하게 한두 개 더 있는데요. 뭐 큰 거 다 어느 정도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따로 저기 할 건 없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혹시 의문이라거나 이해가 안 됐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하면 한두 분 질문 받아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좀 궁금하시면 저 네이버에 서면 결의서 위조 방지 대책위원회라고 좀 촌스러운 이름을 치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조합처럼 위로받고 싶을 때 조합원 설명의 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놈은 우리 조합보다 더 깎아본 놈이구나. 속상할 때 한 번씩 보십시오.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조합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혹시 질문하시면 한두 번 받아드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아까 약속한 우리 그 이제 끝나고 하십시오. 제가 마이크 놓고요. 우리 조합장님이 마지막에 이제 뭐 제한테 반론하셔도 좋고, 뭐 본인이 어떤 걸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님 먼저 저기 받아드릴게요. 조합원 호떡인데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이제 우리 개인 재산에 네. 상당한 손해가 갈 것 같다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요.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조합장께서 그 당시에 모 은행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한 4분이 거기에 4개가 들어온다고 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난리가 됐어요. 들어온다고. 네. 그래갖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 분양 안 받으려고 했는데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냥 그러면 이제 조합장이 공개 석상에서 그 기업이 그 은행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글쎄요, 그거는 뭐 이 정비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세상 일이라는 것은 뭐 어떤 계획된 일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뭐 바뀌는 경우는 수도 없이 있어서 그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 조합원님이 좀 더 면밀하게,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설사 은행이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뭐 은행이 왔다가 장사 안 돼서 뭐 1년 만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거라서 그 자체로서 누가 들어온다는 말을 나는 100% 믿고 내가 했으니까 내한테 손해 발생해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 법원 판례 중에 여러분이 장사꾼의 거짓말은 사기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이런 거예요. 대전 최고의 상권, 지가 분양한 건 다 대전 최고입니다. 대전에서 분양하는 놈 치고, 나는 대전에서 중하파리 상권 이러면서 분양하는 놈이 보셨어요? 다 대전 최고의 상권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원 판례도 장사꾼의 거짓말은 어느 정도는 용인돼야 되고 본인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선화동 효성에디터 조합원인데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상석에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하세요. 좀 이따가 네. 네. 그거는 따로 우리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추가 부담금은 그거는 안 돼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의결하면 내셔야 되고 의결을 안 하면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추가 부담금 말고 예. 이제 환급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예. 그걸 못 받게 되는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은 받기로 돼 있는데 못 받는다. 그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한다는 거예요. 예? 감정가액이 굉장히 높으셔서 알아요. 뭔 말인지는 아는데 받기로 돼 있는데 못 받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2014 아직 의결을 안 했잖아요. 관리처분 변경해서 인가를 받아야 확정이 된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분양계약서를 갖고 있으면 추가로 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혹시 비례를 낮추자라는 의결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바꿔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그런데 저는 제가 조합원이라면 지금 있는 계약서 중에서
제가 설명한 저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저걸 떨어내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근데 왜 내려뜨리는데 그렇게 고민을 심하게 하세요? 내려뜨리는데. 예? 그러니까 왜 내려뜨리는 고민을 왜 하시냐고. 내가 안 찍으면 되는데 남이 누군 억지로 찍어요 갔다가 내 거를. 그럴 사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약간 그 왜 성향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맞으면서 흥분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예요? 하기 전에 OS 요원을 저희 투입시켜갖고 조합원들한테 그 사람을 저기 설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저기 무리시키면은 무조건 사업이 돼요. 알아요, 아는데 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멘탈이 제 얘기를 듣고도 그 이렇게 하시려고요? 오 예스 하시려고? 근데 이 얘기를 설명을 해드렸잖아. 오 예스 하지 말라고 설명해드렸는데 합산 안 하신 분들 아직도 불안하세요? 무조건 저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전제는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듣고 느낌이 왔고 나는 찍기 싫다 그러면 근데 옆집 아저씨가 찍어버리면 어떡해? 홍보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나 설명 들어보니까 이거 찍으면 안 되겠더라. 왜 내가 누워서 침뱉 뜨면 나한테 떨어지지 어디로 떨어져요? 이거 하지 마세요. OS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까지 했더라도 한 결과가 저런 거 아니겠어요? 하시면 안 된다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끝날 때는 한 번은 정신 차리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조금 정신 덜 차렸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무엇이 답답해서 대신에 진짜 억울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내 거 계약서가 이렇게 자, 비리를 떨어지면 계약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돈만 가져갑니다.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에 분양받았는데 추가 분담금을 5천만 원 더 냈다면 5억 5천에 산 거죠. 근데 9천 놈도 한심한 놈들. 그러면 이 차액 취득세 고지해야 되겠죠. 근데 계약서를 안 바꾸니까 취득세 고지 안 해. 근데 나중에 언제 똥바위 뒤졌으냐. 2가구 3주택자들은 나중에 나는 5억 5천인데 양도세가 더 많이 나거든요. 나는 남은 게 없는데 양도세 내야 되네? 옛날 그 계약서 들고 나 그냥 돈만 내버렸거든요. 거의 모든 조합이 추가 분담금 할 때 거짓거리 한단 말입니다. 계약서는 안 바꿔요. 총회만 하고. 근데 진짜 바보도 등급이 있다니까요. 선화재정비 같은 바보는 조합장 직무대행이 합의서 써주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 합의서에 의해서 관리해야 한다? 처분해야 한다? 조합장 합의서로? 그게 뭐가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합의서도 심지어는 법원에서 한 법관 앞에서 한 재소정 화해줘서도 조합원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게 대부분 판례예요. 자, 비슷한 판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자 공사가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공사 계약서를 올려줬어요. 증액시켜줬어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가 될까요? 배임? 오케이. 그게 1심 재판장이 배임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징역 1년 6월 선고했습니다. 2심 가서요. 무죄 났어요. 왜요? 야, 조합원총회 결의 없으면 무효야, 무효. 그런데 너희들한테 무슨 손해가 있다는 거냐? 그래서 무죄예요. 근데 선화재정비 같은 경우도 지금 돈 낼 판이야. 조합장이 합의서 썼으니까. 저 바보들은. 총회에서 나 인가 안 났어요. 총회를 뭐 바꾸면 돼요. 잘못 의견해서 바꾸면 돼. 부모 자식만 못 바꾸고 마누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랑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바꾼 놈이 지금 신랑이에요? 옛날 놈이 지금 내 신랑이에요? 지금 바꾼 놈이 내 신랑이에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만 못 바꿔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바꾸면 되지. 예. 여기 지금 조합에서는 한 100억 정도가 돈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도장을 안 찍어서 인증을 안 시켜주면 그 100억을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만들어 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 100억이 되나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왜 걱정하세요? 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걱정하세요? 그건 잘 모르. 조합과 조합원은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죠.
아, 여기는 혹시 뭐 조합장은 곧 조합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나요? 다르다니까요. 등기됩니다. 네. 등기비 안 내면 등기 안 돼요. 법무사 안 해줄걸요? 계약서 있고 등기비 내주는데 왜 등기가 안 돼? 지금 저희가 일반 분양자하고 조합원 분양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일반 분양자가 등기가 안 됐다고 저희한테 소송할 수 있나요? 늦으면 현저하게 늦어지면 뭐 손해배상 하라라고 하는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인자 들어간 사람들이 그거에 걱정하세요? 한 2년 후 일인데? 한 2, 3년 후 일인데 지금 걱정되셔요? 당장 여러분 일이라 걱정하셔. 당장 여러분 일이라 걱정하시라고. 혹시나 관리처분 변경, 예? 여러분이 그것들이 돈 청구한다고요. 여러분이 그것들 해주고 공사비라 청구하시오 좀. 그것들한테 플러스 공사 안 해줬어요? 분양받은 뒤에? 그거 좀 내놓으라 가지. 왜 돈 줄 생각만 해요? 아까 내가 처두에 설명했구만. 왜 그것들한테 추가를 해주셨어요? 마음씨가 좋아서? 앞으로 이웃에 같이 살 사람들이라서? 제가 시공사 계약은 한마디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식적인 석상이라 제가 구체적인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많습니다. 시공사도 계약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데, 여기 시공사 본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 짓을 하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정말 아름다운 계약서를 하나 봤습니다. 상생협력 성과급 지급 약정서.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것이죠 지금? 호반 건설이 그렇게 걱정이 돼서 상생협력 성과급 지급 약정서요? 상생하셨어. 그래서 이거 올려주고 어째 힘이 약한 사람이 센 놈한테 걱정하는 건 난 세상 태어나서 지금까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한 제가 200개 정도 이상의 조합은 봤을 것 같아요. 요 계약서는 처음 봤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언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상생협력 성과급 지급 약정. 상생도 예쁜 말, 성과급도 예쁜 말, 협력도 예쁜 말. 와, 이거 이렇게 예쁜 말 3개를 섞어서 단어를 만드니까 정말 아름답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 변치 마세요. 전 이렇게 아름답게 사세요. 총회 의결 전에 작성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2009도 14296. 왜냐하면 추인하더라도 이것은 무효고 추인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이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돈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총회 결의가 없으니까 1심에서는 배임 1년 6월 했는데 2심이 무죄했다 유죄했다? 무죄! 효력이 없는데 니한테 무슨 손해가 있다는 거야. 채권이 없잖아 라고 해서 2심 판사가 제대로 본 거예요. 근데 1심 판사는 아까 저분처럼 수준이 저분하고 비슷해요. 이 새끼가 총회 결의도 없이 했어도 빚을 졌으니 어째 시공사 이익을 줬냐라고 해서 유죄를 때렸어요. 요새 여러분이 이제 막 그 정치적인 재판 때문에 법률 지식이 상당히 올라가 있잖아요. OS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두려운데 여러분은 OS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면 OS는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무지무지하게 겁냅니다. 근데 여러분은 OS를. 그래서 제 얘기는, 자, 우리 이제 조합원님들 다 질문 대충 끝나셨죠? 마지막으로. 예. 조합을 해산해야 되잖아요. 예. 후에. 그러면 어떤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지금 이종고 씨를 굉장히 빨리 하도록 최근에 법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찌됐든 분리가게가 아니라 이제 이게 해산청회를 하고요. 청산 과정은 억울함이 있으면 소송을 하든지 뭐 하든지 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고시를 하면 이전고시 할 때까지가 조합원입니다. 이전고시 이후에 소유권 사건 넘은 조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고시를 해버리면
이거는 빨리 할 수 있어요. 뭐 굳이 늘어 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정무 씨 공사 끝나면 하면 돼요. 다만 될 수 있으면 이정무 씨 하기 전에 억울한 얘기는 소송은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이정무 씨 해야 됩니다. 이정무 씨를 하려면. 근데 관리처분을 변경하려면 이정무 씨를 해버리면 관리처분 변경 못 합니다. 이제 끝이에요, 관리처분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 뭐 그런 얘기는 부적절해서 잘 안 합니다. 조합장이 계신 자리라서 저도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제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뭐 해명을 하시든 반박을 하시든 그거는 자유롭게 그냥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